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4분기 투자 전략과 내년 증시까지 한번 알아볼게요.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을 기점으로 해서 유동성 랠리가 나타났죠.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 인하. 이 유동성 랠리는 나스닥 100 선물 기준 6,000 중후반대에서 17,000포인트까지 2.5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시작된 증시 급등에 따른 급락. 이 시점은 과다하게 풀린 유동성을 다시 잡는 긴축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이로 인해서 증시는 급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시작된 긴축 종료와 금리 인하 사이클, 그리고 긴축 종료, 금리 인상의 끝, 그리고 AI 모멘텀이 이끄는 실적 랠리. 코로나 때 시작된 이 유동성 랠리, 2년이 좀 안 되게 이어졌는데요. 이번 상승장은 2022년 10월달부터 현재 2024년 10월달 약 2년째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 증시가 언제쯤 꺾이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증시는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증시의 핵심은 이거예요. 경제 연착륙 플러스 유동성 랠리.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죠. 즉 증시 우호 환경이다. ISM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 이 지수가 현재 50에서 반등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50 아래는 침체, 그리고 이 이상은 경기 확장 구간이에요. 현재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경기는 확장되는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인데요. 경기 반등과 유동성 확장이 동시에 나온다. 경기가 좋아지면 실적도 좋아지죠. 근데 돈까지 풀린다. 증시에 안 좋을 수가 없는 환경인데 왜 미국 연준은 이런 상황을 만든 걸까? 결국 반대되는 정책을 펼친 것이고, 결국 증시를 버블로 이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왜 발생하는 걸까? 연준은 고물가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가 물가 지표 기준으로만 정책을 만듭니다. 이 때문에 경기에 약간 후행하는 그런 금리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결국 경기는 반등하는데 이때 금리도 같이 내리기 시작하는, 자산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쉽게 말하면 이 금리 인하는 뒷북이죠. 금리 인하 시점이 늦었다. 이 때문에 경기는 반등하면서 유동성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에 고용이 굉장히 잘 나왔죠. 고용이 좋다는 것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걸 의미해요. 고용이 잘 되면 기업과 기업의 생산활동, 거기에 고용된 사람들의 소득 증가, 그리고 소비 모두 다 늘어나게 됩니다. 경기가 활발히 돌아가죠. 하지만 고용이 좋아졌고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낮추긴 어렵습니다. 고용도 좋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빨리 내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현재 상황은 경기 침체나 2000년도, 2008년도와 같이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금리나 시점보다 경제 상황이 좋다. 이 때문에 국채금리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죠. 달러와 원달러 환율도 반등을 했습니다. 이런 국채금리, 달러, 환율 이런 것들은 증시와 반대성을 띠는 자산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증시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증시는 하락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B컷, 급격한 금리 인하는 다소 멀어지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좋다. 이번에 비농업 고용 컨센서스 예상치는 12.5만 명 증가인데 이번에 엄청나게 상회했죠. 22.3만 명이나 증가를 했어요. 고용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 실업률은 시장 예상치 4.2%보다 0.1% 낮은 4.1%다.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고 고용은 잘 된다. 경기 호조죠. 고용 호조.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경기도 나쁘지 않네. 경기 회복과 물가 안정이 동시에 나타나는 골디락스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고용이 좋다 보니 경기 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공격적인 금리 인하는 없겠구나. 실제 제롬 파월도 B컷 가능성을 일축했죠. 연내 추가 B컷은 없을 것이다. 그런 발언을 합니다. 그럼 이런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환율의 상승, 그리고 B컷이 나오지 않는다는 부분,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오히려 좋은 호재이다. 왜냐? 경기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는 실적의 함수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 실적이 증가하면 주가도 따라 오른다. 선행해서 오른다. 근데 게다가 금리까지 떨어지고 있다. 경제 연착륙,
혹은 골디락스, 아예 착륙하지 않는 무착륙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로 인한 유동성까지 풀리는 장세라는 거예요. 제롬 파월의 빅컷 일축 발언이 나오고 나서 11월 7일 FOMC 빅컷 가능성은 0%가 됩니다. 베이비컷 0.25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일단 금리 인하의 시급성은 줄어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금리를 빅컷이 아니라 베이비컷 0.25만 내리더라도, 금리를 덜 내리더라도 경기는 좋으니까 쌤쌤이다, 똔똔이다. 오히려 중기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더 낫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유동성이 풀리는. 자, 실제 국채금리가 이번 구간, 물론 중동 전쟁 영향도 있죠. 이런 전쟁과 좋아진 경기 흐름, 고용 호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국채금리가 반등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런 국채금리의 상승은 경기 호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냥 그 수순이라는 거예요. 주가가 빠질 때도 이렇게 빠지는 게 없듯이 상승,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빠지듯이 금리도 마찬가지다.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더 커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국채를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기관들의, 세력들의 트레이딩 행태도 나타나는데, 마찬가지로 그래서 국채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 채권 수익률은 금리가 낮아질수록 올라가죠. 즉 이렇게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은 채권 ETF가 싸지는 구간이다. 지금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은 채권 ETF를 싸지게 만든다.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채권 ETF 가격은 떨어지죠. 그 얘기는 올라가던 채권 ETF가 저가로 빠지는 채권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일단 이 추세 자체가 여기까지 반등 가능성을 보여줄 수도 있는 구간인데, 그렇더라도 오름숏 구간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국채 금리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방을 봐야 된다. 오름숏, 숏을 치는 거죠. 하방 베팅, 하방 베팅, 하방 베팅, 이런 형태로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못합니다. 결국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고 채권 금리 또한 결국 빠질 것인데, 이런 오름숏이 유효한 채권 저가 매수의 기회도 될 수 있다. 물론 중기적인 전망이겠죠. 달러 또한 말씀드린 이런 형태 하락할 것이다. 이 구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결국 많이는 빠졌는데 현재는 어떤 구간이냐? 달러 인덱스 월봉인데요. 현재 고용과 전쟁 등 영향으로 인해서 이 하방 추세선을 리테스트하고 재차 빠질 수 있는 그런 리테스트 구간이다. 그리고 현재 5개월 선에 막힌 상태인데, 이 5개월 선에서 재차 빠져주든 그러면 증시는 바로 올라가겠죠. 또는 20개월 그리고 10개월 이평선이 모여있는 이 구간까지 상승했다, 반등했다, 하락을 하든 그럴 경우 증시는 눌렸다 갈 겁니다. 결국 달러 추세는 이미 결정이 되었는데 하방인데 그 과정에서 올라가는 구간이다. 이 얘기는 즉 오름숏이다. 반대로 증시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눌림 롱이다. 떨어질수록 롱베팅, 즉 떨어질수록 사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는 거죠. 특히 반도체, 모건 스탠리의 반도체 겨울 리포트 내용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 2025년 내년에 HBM 수요는 엄청나게 급증할 거예요. 그리고 이 HBM의 이 적층, 이 단수, 기술력이, 필요한 기술력이 올라갈수록 수율이 감소한다. 정상품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 제한 효과는 저절로 나타난다.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은 기우라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테슬라 또한 지금 중국에서 경기 부양이 일어나면서 중국의 전기차 관련 주식도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이번에 테슬라의 분기 판매 3분기 연속 상승 중이고 컨센에 어느 정도 부합했다. 전기차도 아마 2024년 1분기가 판매 저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곧 로보택시, 10일날 로보택시 행사, 기타 2025년에 여러가지 기타 모멘텀이 많죠. 전반적으로 빅테크에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유동성 증가 플러스 성장주들의 멀티플 상승, PER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고평가 구간으로 갈 수 있다. 나스닥 100 선물 주봉 차트입니다. 미국 증시는 2025년에도 상승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존에 2025년에 하락이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는 2025년 1월 달에 그때부터 하락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이 구간은 3파 랠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 생각보다 4파 조정이 조금 일찍 왔지만 결국
2025년은 5파 상승 랠리가 진행되는 구간이 될 거예요. 물론 이 기간을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랠리가 나타나고 나서 추세 전환이 되는 그 형태를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는 것이지, 경제지표, 매크로 현황, 그리고 기술적인 분석,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추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일단 최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지표들은 2025년에도 이 랠리가 바로 끝나기보다는 좀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 5파 상승이 끝나면 결국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이 한번 오겠죠. 그 구간이 어딘지는 추세 전환 트래킹을 해봐야 될 것이다. 결국 이 전체 상승에 대한 하락이 나타난다면 2025년 중 이때나 또는 2026년 초반 이때 나올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건 예측일 뿐이죠. 1년 뒤 증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단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최근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그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2025년에도 증시가 좋을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파동적으로 봤을 때 1, 2, 3, 4, 5파라고 했을 때 상승을, 그리고 ABC 조정이 있죠. 이 5파는 짧은 경우도 있고 가장 길 경우도 있다. 이 5파 상승이 마지막 랠리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랠리에서는 분할 매도가 필요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2025년 초에 무조건 하락 나온다, 이런 게 아니죠. 이걸 맞출 수 없죠. 그리고 현재 이 나스닥 고점 돌파가 아직 안 됐는데 이것도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증시를 볼게요.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수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향후 시나리오는 지금 곧바로 가던가 조정이 설령 나오더라도 반등할 수 있는 자리다. 결국 방향은 상방이라는 거죠. 조정이 나와도 상방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번 중국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중국의 빅테크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장기간 하락을 이어왔는데 텐센트, 알리바바와 같은 빅테크들이 급등을 하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 주식들, 비아디 같은, 이런 현상은 국내 증시에도 중국 훈풍이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자, 코스피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굉장히 답답하실 겁니다. 형태를 보면 현재 A 그리고 B, 이 형태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프랙탈 패턴이에요. 그리고 현재 이 자리인데 PBR 0.9배입니다. 최고의 호재는 뭐라고 하죠? 바로 주가 하락이다. 싸지는 것이다. 싸지는 게 최고의 호재이다. 이런 증시 격언이 있는데 코스피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모멘텀 플레이가 아니라 밸류에이션 플레이, 즉 싸질 때 사는 그런 투자가 현재 코스피에 맞는 투자이다. 그리고 이 프랙탈 패턴, 결국 바닥을 한 번씩 찍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물론 코스피가 현재까지는 좋지 않았고 느렸지만 코스피의 시간도 지금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달러,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 또한 결국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달러 하락이 먼저 나오고 코스피 상승이 뒤따라 나오는, 현재는 다이버전스가 뜬 상태이죠. 먼저 하락하는데 코스피는 눌려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런 형태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연말이나 내년 넘어가서나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겠지만, 물론 금투세 같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겠죠. 어쨌든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언제든 유효한 부분이고, 이렇게 투자하는 분은 시간이 걸릴지언정 결국 이긴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잃지 않는 거예요. 손실 보지 않는 것. 손실 없는 주식 투자가 최고의 롱런 방법인데, 손실을 보지 않으려면 결국 쌀 때 사야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은 쌀 때 손절한다. 반대로 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 반드시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결국 증시는 고점을 넘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머니앤클래스에서 런칭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 벌써 많은 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계세요. 제가 어려운 지난 하락장부터 수익을 내는 그 과정에서 실제 제가 실전에서 쓰고 있는 모든 노하우들, 그런 것들을 모두 녹인 강의입니다. 커리큘럼을 보시면 기업을 분석하는 과정, 목표 주가 구하는 방법, 차트 분석 방법, 그리고 주도주와 주도업종을 찾는 방법, 달러 환율을 이용한 수익 극대화 방법, 실전 매매 노하우, 그리고 경제 위기를 예측하고 수익을 내는 방법, 이렇게 주린이 분들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만, 핵심만 넣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변화하고 계시는 수강생분들의 후기처럼 여러분들도 변화하고 성장하는 투자자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 과정에서 제 손실 없는 주식 투자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